그리고 차별의 시대에 해답을 찾아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문제를 더 살려놓는 제대로 세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입니다. 저는 산업통상자원교육부서실장을 거쳐 한국전자기술연구원장을 역임한 김용상입니다. 저는 김창 대전 YMCA 이사장의 문화 선배이자 서울대학교 선배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동안 쭉 김창 이사장을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조국을 사랑하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인내심과 진정성을 지닌 그런 훌륭한 분입니다. 오늘 김 이사장이 경제야 지식재산이 답이라는 북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사실 대전은 대덕연관지, 국제과학 비즈니스센터, 테크노밸리 등 우리나라 과학단지의 총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4차 혁명을 지나 이제는 AI 혁명 시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전이야말로 우리나라 미래를 끌어가는 가장 최적의 도시라고 생각되는데 그 선두에 선 사람이 바로 저는 김창훈 이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김 이사장을 많이 들려주시고 그의 앞에 무궁한 뜨거운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인더스트리 박현식입니다. 저는 김찬훈 저자의 경제와 지식재산이 답이야를 일독하면서 왜 이제서 이런 책이 나왔는지 한탄을 했습니다. 28년 전 중소벤처기업을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시련을 겪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생존 위협을 받는 상황까지도 직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책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중소기업 생태계는 매우 열악합니다. 이런 열악한 생태계를 바로 세우고 정책과 비전을 의지를 가지고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책의 저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고 김찬훈님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Champion,
잘하셨나요? 네, 다시 한번 크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1부 사회를 맡은 조태현입니다. 오늘 날씨도 춥고 또 밖에 이슬비도 내리는데요. 제가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혹시 눈이 내려서 우리 오시는 분들께서 힘드시면 어떻게 하지 했는데 우리 오늘 김찬은 작가님의 경제와 지식재산이 답이다의 출판 기념일을 축하해 주시는 자리인 줄 알고 날씨가 생각보다 푹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시길 위해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사회자로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는 제가 앞부분 예전 행사 위주로 아주 간략하게 진행하고요. 본격적인 토크 콘서트는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우리 어떤 분과 함께 하기로 했죠? 예고를 또 들으셨나요? 강원국 작가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이십니다. 진솔한 토크와 함께 음악, 영상 등이 어우러져서 지금부터 약 60분간 아주 콘택트하고 흥미롭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면 김찬은 작가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우리 오늘 의원님들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축하 영상과 특별히 대전에서 박범계 의원님과 정용래 유석부청장님께서 축전도 보내주셨는데요. 보내주신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 시간 관계상 모든 내용을 공개하지 못함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이재명 대표님의 축하 메시지도 반영해야 되나 지금 브이에피식으로 입원 중이신 관계로 축하 영상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이재명 대표님의 조숙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판 기념회는 정치 집회가 아닌 만큼 누구누구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거나 지지한다거나 하는 직접적인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연호나 구호 등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점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서로에게 감사와 격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뜻에서 다 함께 큰 박수를 치면서 김찬은 작가의 감사합니다. 김찬은 작가의 경제와 지식재산이 답이야의 출판을 기념하는 부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보다 더 큰 박수와 함성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0분이 너무 즐거운 토크 콘서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서 이제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를 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난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조재훈님의 선창에 따라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의 두 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하리
박종철님을 비롯한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김찬현 작가의 출판 기념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김찬현 작가를 모시면서 저는 이만 이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만큼 끝까지 즐겁고 뜻깊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김찬현 작가를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 오늘 이 자리가 더욱 뜻깊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이라 많은 의원님들이 같이 해주시려고 했는데 같이 못하시고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 병중에 계시는 이재명 대표님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저 김찬훈은 남다르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화 운동이 필요했을 때는 온몸을 바쳐서 투쟁을 했었고, 그리고 민주화된 이후 세상에서는 벤처 혁명의 붐을 맞이하여 국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IT 벤처 기업을 창업해서 지금 28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 세월 동안 일본 유학 생활을 통해서 나름의 국제정치의 균형 잡힌 감각을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김찬훈이 또 다른 새로운 또 다른 길을 걸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김찬훈이 왜 다른지, 다른 김찬훈이 누구인지 이 북콘서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아까 사회자가 이야기하셨지만 이 북콘서트를 진행할 내 친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MC는 다들 아시겠지만 강원국 작가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연설비서관을 역임했고, 최근에는 KBS의 강원국 만난 이 사람을 아주 오랫동안 방송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다 아시겠지만 지난 12월 말에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도중 하차가 됐습니다. 오늘 강홍국 작가는 제 대학 동기이자 오랫동안 같이 해온 친구이기도 한데 그냥 친구가 아니라 제가 정말 존경하다고 할 만큼 훌륭한 작가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자리에 모시게 돼서 정말 저도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늘 저와 편하게 토크를 진행하면서 그리고 동시에 KBS에서 왜 하차 당했는지 그 뒷이야기도 가능하면 시간 되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자, 이제 토크를 진행할 우리 강홍국 작가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앞에 본인 얘기할 때는 되게 잘하는데 내 칭찬해줄 때는 되게 버벅대네.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려니까 힘들다. 요즘 이제 라디오 방송도 듣고 참 한가한데 불러줘서 감사하고 저 여기 와서 이렇게 큰 홀을 보고 이 친구가 미쳤구나. 아니 큰 홀을 어떻게 찾는다고 이렇게 도발을 했는지 정말 걱정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뒤에 이제 서 계시는 분들까지 하면 정말 빈자리가 사실 지금 하나도 없는데요. 여기 와서 좀 잘 살았나 봐요. 나를 그랬나요? 지금 제가 이 책을 보고 저도 처음 알았는데 여기 저자 중에 태생은 이제 순천에서 태어났더라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를 또 부산에서 다녔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대전에 있는데 여기 오신 우리 선생님들 중에는 호남, 영남 다 계실 텐데 어떻게 해서 태어난 그 중고등학교는 또 부산에서 다녔던 거예요? 나는 이동인 같습니다. 아니 뭔가 연유가 있을까요? 부모님이 네, 부모님이 이사를 하게 돼서 저도 그렇게 옮기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유성이 언제? 유성은 25년 전에 특허청이 이전하면서 제 사업이 특허와 법률정보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라 그때 와서 경제활동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본사가 이전하게 된 거는 유성도 테크노밸리를 이전한 거는 8년 전. 아 그러니까 특허청 따라서 이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유성하면 이렇게 그 브레인들 다 모여있는 곳에 오신 분들도 다 그러시고 그런 동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유성 와서 그러면 좀 20년 넘게 이렇게 사신 건데 예, 왜 유성 살아보니까? 일단 스트레스가 없는 도시이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박사급 연구들만 해도 17,000명이나 되고 그리고 내가 25년 전에 처음 내려왔을 때 구직동 집을 갔었는데 지금도 아까 전라도 부산 이런 이야기 했지만 구직동만큼 따뜻한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향 같은 곳입니다. 그쪽이. 그래서 유성이라는 곳은 연구원들 중심으로 해서 최첨단 과학기술을 이끌어나가고 하지만 정말 그 동네 어르신 또는 동네 선후배들 같은 분들이 항상 맞아주는 그런 따뜻한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회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뭐 하는 회사입니까? 우리 회사는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넷에서 법률 검색을 하실 건데 1996년도만 해도 법률을 52권짜리 책으로 전부 봤습니다.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그래서 그 책이 한 질이 52권이니까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 위에 일반인들은 이제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 정보나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 너무 높다 싶어서 그걸 혁신하자고 해서 인터넷 법률 정보 시장을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에 이르렀고 물론 그때는 이제 많은 반발도 있었습니다. 책을 이제 판매하거나 서비스할 때 반발도 있었지만 뭐 주기도 협박한 사람도 있었고 워낙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버 택시 때문에 그 택시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대립이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인터넷 쪽에 이제 시인을 통해서 기존의 어떤 경제적인 기반들을 바꿔나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찰들이 있었던 거지만 그런 법률정보 시장에서는 이제 우리 회사가 맨 처음으로 주도를 해왔고 일본조차도 그런 서비스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1년에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의 법률정보 시장을 만들어주고 이끌어왔습니다. 법률이라는 것은 이제 특허와 연계돼서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특허와 관련된 소송이나 분쟁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특허 쪽의 정보 서비스하고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 분석들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에서 법률하고 특허를 양축으로 해서 서비스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뭐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럴 것 그 같아요. 구성에 뭔가 이렇게 기여가 되는 이제 있습니까? 네. 직원은 얼마나 기여가 되겠습니까? 직원은 한 80여 명 고용하고 있고 지금까지 인원으로 치면 한 100여 명까지 한 1000여 명 정도 고용이 들었습니다. 그 사업이 기획- 있습니까? 사업도? 네, 서욱이라고 있습니다. 네. 어디에 있습니까? 유성구 탐림동 테크노밸리에 있는데 1층에는 카페 마당을 통해서 주변에 이제 노동자들이 쉴 수 있도록 이제 공간을 만들었고 2층에는 지식재산 전문 도서관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교양과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환원도 하고 계시고 예, 환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 말고 또뭐 직함이 또 있던데요? 회사 대표 말고요? 예, 회사 대표 말고 YMC니까 예, 대전 YMCA 이사장도 맡고 있고 그거는 돈 버는 일은 아니죠. 예, 돈 쓰는 일이죠. 그거는 왜 맡은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지금 76년째 되는 오래된 조직이고 거기서 이제 할 수 있는 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오래된 친구긴 한데 뭐 제가 돈 받는 것도 없고 뭐 경제적으로 제가 술을 한 번도 얻어먹지 않은 것 같은데 같이 배도 먹으면 아프고 그래서 니만 돈 많이 벌면 가냐 대전에 네가 하는 일이 뭐냐 싶어서 여쭤봤는데 많은 일 하고 있네요. 좋은 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여기서 또 영상을 하나 또 잠깐 보는데 역시 김찬훈 대표 영상입니다. 네, 아까 건 되게 길었는데 이거 짧으니까요. 이거 하나 잠깐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찬훈은 서세가가 아닙니다. 돈과 권력을 위해 시대에 영합하지 않았습니다. 김찬훈은 몸살가가 아닙니다. 헛된 꿈을 위해 시대가 요구하는 현실에 눈 감지 않았습니다. 김찬훈은 시대가 그를 필요로 할 때마다 온몸으로 현장을 지켰고 또 한 발 앞서간 시대의 참 행동인이었습니다. 이 땅의 민주화가 절실했던 독재정권 시절에는 서울대 외교학과 학생으로 자신의 젊음을 모두 다 바쳤고 민주화가 이뤄진 후에 386 운동권 출신의 정치적 기득권을 모두 버리고 IT 벤처 사업가로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 창출을 높이는 새로운 길에 온몸을 던졌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정치 암흑기들은 안락한 벤처 성공 신화를 모두 뒤로한 채 미래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자 일본 동경대로 유학, 대한민국 미래의 패러다임을 바꿀 한반도 통일을 연구하는 국제정치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시대로 나아가는 지금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분야인 빅데이터를 다루는 4차 산업혁명가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 삶의 미가 누구보다 아름다운 참 행동인 김찬원. 살아갈 삶의 방향은 누구보다 올바른 참 미래인 김찬원. 국제적인 미래 감각과 균형 잡힌 현실 경제 감각, 사람에 대한 진정성과 열정을 함께 갖춘 김찬원. 이 시대가 꼭 필요로 하는 정치인의 참모습입니다. 제 삶을 지배해왔던 진정성과 열정, 미래 비전을 갖춘 능력과 경험, 이러한 제 삶을 주도록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 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꼭 필요로 하는 사람, 내가 어려울 때 내 편이 되어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줄 단 한 사람, 김찬원은 내 편이다. 내가 김찬원은 저렇게 낯간지러운 소리 자기 입으로 못하는 사람인데 저거 보니까 좀 좋아하지 않아? 그러네.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저렇게 만들려고 주문한 건 아니고. 글쎄 어느 날 보니까 탄생한 거라. 사실 우리 김찬원 씨하고 그다지 그렇게 친하지 않습니다. 학교 다닐 때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이 친구는 이제 운동하느라고 수업에 전혀 안 들어갔고요. 저는 이제 술 먹느라고 수업에 안 들어가서 거의 이 교실에서 만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 되게 새 부류 친구들이 있죠. 이렇게 김찬원 같이 자기 몸을 던져서 희생하면서 학생 운동하고 이렇게 했던 친구들이 있고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부류는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일심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사법고시 준비하고 외무고시 준비하고 그러니까 그 아크로폴리스 광장이라는 데에 그 도서관도 붙어 있고 거기서 집회도 이루어지고 하는데 그 집회를 하고 누가 분신을 하고 투신을 해도 눈 하나 깜짝 않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또 있었고요. 그 사람들이 판검사 되고 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늘 그 광장에 있었고요. 저는 이제 구경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빚이 많습니다. 대표에게 빚이 많고 그래서 이런 데 오라고 그러면 제가 두말 않고 오고요. 그렇게 이제 치열하게 좀 학창시절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구속을 몇 번 당하지 않았어요? 구속은 3번 전당했습니다. 여기서 다 어르신들 구속당하면 되게 싫어하는데 구속을 뭘로 당하는 거예요? 제가 학생운동 하다 보니까 학생운동에 의해서 노동운동도 잠깐 했었는데 제가 당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워낙 당시에 독재 정권이 사마유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 여기에 어르신들도 독립군 정도로 생각해서 좋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강점기 생각해보면 그때도 역시 세부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강점 하에서 어떻게든 여기서 출세해보겠다고 빌붙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막 했던 사람도 있고 환을 투쟁했던 사람도 있고 저같이 또 이렇게 그냥 수수방관했던 사람도 있는데 그때 그렇게 고생하고 뭐 옷고도 치우고 했으면 뭐 뽑아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졸업하고 다들 그 당시에 소위 386들 지금 따지면 686들이 다 정치권으로 가고 어디로 가서 다 자리씩 다 해먹었죠. 다 해먹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청와대 가서 8년 동안 해먹고 그랬는데 그 남들 다 해먹을 때 오히려 그거 자기 차린 밥상인데 그 밥은 안 먹고 다른 길로 갔어요.
예, 그렇긴 하지만 누가 오라고 하던가요? 어, 그런 것도 한데 같이 운동했던 친구들이 그래서 그래도 그 사람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았어요. 관계는 좋았지만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운동이 이렇게 고난스럽게 외국 사람들한테는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구속당하고 고문당하고 이런 것들이 육체적으로는 심하게 힘들더라고요. 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삶이라는 게 라고 생각하면은 사는 거는 뭐 어떤 형태로든지 다양하지 않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수천만 가지의 삶의 형태가 있을 것 같은데 학생운동과 민주화운동도 그런 삶의 하나였고 지금의 오늘의 이 자리도 그 삶의 하나였기 때문에 제가 다른 삶을 걸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실제로 저는 이제 민주운동을 마무리하면서 강동구청장 비서관을 했고 그걸 통해서 바로 정치권에 들어가려고 했었지만 이제 그때를 생각하면 95년도였는데 95년도부터 정부와 혁명인이 그 벤천이 이런 붐이 불기 시작했던 때였어요. 그래서 사실 민주운동이라는 것은 그 노선과 이념에 따라서 격렬하게 싸워나가는 단순한 이제 투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정치권에 간들 실제로 콘텐츠 소위 콘텐츠도 내용도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아까 여러 사람과 친했기 때문에 아주 친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물론 그분들도 이제 운동권이었고 당시에 이제 김영삼 정부 시절에 청와대 노을 먹고 계셨던 분들이기도 한데 이제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이 법령집이라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이었죠. 그 정부와 흐름을 봤을 때는 국민들은 한국 그때 당시에 520만 원이라고 그랬으니까 누구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터넷이나 시드롬으로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보고하는 일을 이제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좋아 그러면은 한 2, 3년 하고 정말 시드롬하고 인터넷을 쫙 보급해서 2, 3년 내로 전 국민이 다 볼 수 있도록 하자. 라고 했지만 바로 이제 IMF라는 게 왔었죠. 그래서 끝내려고 했는데 IMF 때문에 못 끝냈습니다. 또 다른 이제 고난이 온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근로자들 식구들 다 있고 하니까 나 혼자 내뺄 수도 없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27년 8년이 흘렀습니다. 그게 이제 저도 모르는 삶이었던 거죠. 뭐 삶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주어진 현실에서 살아가는 거고 민주화운동이든 이제 경제인으로서의 사업이든 여기 삶이었기 때문에 살아왔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IMF 때 그걸 잘 겪고 이겨내긴 했지만 또 벤처 붐이 붕괴되는 이제 시점이 있었습니다. 2001년 전후였습니다. IMF 때보다 우리 IT 벤처업계에서는 더 혹독한 시련이었는데 그래서 그 시련을 극복하기 위한 탈출구로 일본을 택했습니다. 일본을 아까 운동권이 이제 도와준 거는 운동권 때 이제 학교 공부를 안 했지만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 중에 일본어를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권 서적 중에 태반이 일본어 서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회사들 접촉하면서 이 법률 정보화 시장을 두드리면서 이제 그쪽을 개척하고 이끌어갔기 때문에 나라 INC라는 회사는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입니다. 그 분야에서. 그래서 뭐 나름 뭐 떡고물보다 더 큰 성과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삶이기 때문에 삶을 온전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강옥 작가보다 더 큰 결실을 제가 맺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뭐 결실이 약한 거 없고요. 이제 보니까 사는 양날개로 만나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보면 우리 김찬훈 둘을 다 갖추고 갔고요, 양말대로. 참 그러기 힘든데. 아까 그 노혜경 시인이 아까 영상에서 보니까 민주화가 필요할 때는 그 일에 헌신했고 또 경제가 필요할 때는 경제에도 전력 투구했더라고요.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20몇 년간 하면서 본인의 어떤
대표적인 성취다 이런 걸 내가 이뤄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예, 아까 잠깐 말씀드린 법률 서비스 시장, 법률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을 이제 인터넷으로 풀어버린 거고, 그 업계에서는 이뿐입니까? 예, 우리밖에 없습니다. 예, 그때 이게 잘 되니까 30여 개가 시작을 했었는데 법제처가 우리 한 이후로 7년 정도 후에 우리는 저는 법제처가 처음에 같이 시작했는데 저희들 배신하고 독자적으로 무료 서비스를 하는 바람에 한 30여 개 기업들이 다 망했고 우리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배도 부르고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일을 하고 싶은데요. 이제 배는 부르지 않고 대부분 다 이제 우리 회사의 이제 수익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시급 근로자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거고, 그리고 오래전부터 이 우리 회사가 하는 일 자체가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책임, 요새 뭐 ESG 경영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회적 책임을 강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사회 환원해왔던 이제 그런 활동을 해왔고, 대표적으로 지금 차관범위 신규장각 이사장도 제가 하고 있는데 200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신규장각은 뭐 아시다시피 규장각이 전전 때 만들어진 왕립 도서관이고 단순 도서관이 아니라 신학 사상의 바탕을 둔 이제 개혁 혁신의 어떤 산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정조 시대의 사상이나 생각을 디지털 시대에는 신규장각이라는 도서관으로 만들자고 해서 2004년에 뜻깊은 친구들이 이제 만나서 만들었었는데, 이제 그걸 쭉 같이 해오면서도 이제 우리 회사가 사회적으로 많이 그쪽으로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하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우리 회사만이 이제 출연을 해가지고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규장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민간으로서는 최초인 이제 지식재산 도서관도 이제 만들어뒀는데, 그리고 이제 이게 회사가 살아남고 나기 위해서는 이제 사회와 같이 하자면 안 된다는 생각. 그는 뭐 학생운동 때나 민주운동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런 삶의 철학이랄까 그래서 연장선을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옛날로 돌아가는 의미에서 지금 뭔가 새로운 일을 꾸미고 있는. 예, 맞습니다. 그 유성도 그렇고 이제 대한민국 전체가 저는 이제 아까 신규장각이고 나라인이시고 그리고 디지털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사회를 바꿔가자는 이런 취지의 삶이고 경영이기 때문에 경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더더욱 이제 그런 경제가 중첩되어 있는 상황인데 좀 답답한 친구도 많이 있고, 특히 이제 유성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근한 제 삶의 모양 같은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어두운 느낌들이 많이 듭니다. 회사 하나 떠나면 또 연구소 하나 뭐 지방으로 이전하면 그 인근의 상가는 좁고 근로자들은 이제 실직당하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경제를 살리기 위한 어떤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겠다. 예, 그래야지 위성이 지금 대덕 특구를 품고 있기 때문에 연간 7조 7천억 정도의 연구개발비가 투자되고 있는데 국가 예산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이고 뒷담인데 그것들이 낭비되지 않고 위성에 그런 대전에 대한민국 전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어떤 해법이 필요하겠다, 그런 전략과 정책들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그걸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좀 박수 쳐도 상관에서 나가고 시작하고 조심스럽긴 한데 이런 얘기야. 괜찮습니다. 네. 생각합니다. 자, 이제 또 노래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아까 외국가 성창해 주신 분이신데 그 조재영 이분이 이 사업하시는 치과 경영하시는 분이신데 노래를 되게 잘하시고 실평주가 예. 그리고 오늘 지금 독감이 심하게 걸리셔서 힘든 상태인데 우리 김창훈 대표께서 오셨답니다. 이분 노래 다시 청해 듣고 마지막으로 이 경제와 지식 재산이 자리하여 책임안에서 낭비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조재현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이부터 할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김찬훈 이사장님을 우연히 사석에서 뵀어요. 그래가지고 그 YMC 저는 이사장님이라고 소개를 받고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YMCA는 우리 일제 강점기 때부터 민족운동과 근대화를 이룬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단체 중 한 곳입니다. 거기 대전 이사장님이라고 하셔가지고 너무 훌륭한 분이다. 그래서 친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럴 때 좀 박수 한번 쳐주시고 방금 착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얼마 전에 말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또 큰 꿈을 또 이렇게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따로 또 한번 바쁘신 와중에 한번 저를 호출해가지고 한번 뵀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훌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때마침 제가 알게 된 게 저는 이제 YMC 이사장님과 그리고 이제 각종 봉사하시는 그런 분인 줄로만 알았는데 민주화운동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기회가 된다면 제가 지인들한테만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축하를 해드리고 있는데 꼭 제가 노래를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너무 훌륭하셔가지고. 그런데 제가 지난주부터 독감에 걸렸는데 당연히 오늘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래서 어제 제가 우리 또 너무 바쁘시니까 이사장님께 전화를 못하고 우리 박효주 우리 대표님께 전화를 했더니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무조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대를 서게 됐습니다. 저 우리 출판 기념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승승장구하셔서 더 큰 일을 이루셨으면 이 정도는 괜찮죠? 네, 좋겠습니다. 네, 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원했던 이 순간
우리 조재은 원장님 아마추어가 아니시네요. 보니까 아까 이력에 보니까 무슨 어디 막 석사도 받으시고 외국에서 대단하신 분이시죠.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 아까 설명 안 들으셨어요? 따질 때구나. 앞서 우리 오늘 저자의 그 치열하게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이제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가 이 출판 기념회 때문에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책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제야 지식 재산이 답이야 저도 대충 이렇게 봤는데 솔직히 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괜히 이거 가지고 가셔서 고문 당하지 마시고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 책 내용 좀 쉽게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무슨 내용이에요? 예, 지금 디지털 사회에서는 어떤 제품도 특허나 지식재산이 없는 제품이 없습니다. 특허가 없는 제품은 결국 누군가가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로열티를 제공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식재산은 어찌 보면 디지털 사회에서 생산에 있어서 지렛대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상황도 그렇고 다른 나라 상황이 전부 각각 다른데, 잘 아시는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특허든 이제 무형자산이 전체 자기 자산 가치 3,300조 중에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몇 프로 정도? 네, 많죠. 애플은 동물도 많고 땅도 많지만 지식재산 등이 90%가 넘습니다. 그래 대부분 삼성은 32%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이제 좀 곤란한 생각이 드는 건 우리나라 코스피 200대 기업들의 평균 지식재산 자산의 점유율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삼성이 30 정도면 그보다 훨씬 못 미치겠죠. 네, 못 미치죠. 1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90% 이상의 이제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과 14%의 한국 기업들이 경쟁하는 행국이니까 당연히 이제 무역 수지에 있어서 지식재산 적자이고, 특히 이제 산업재산권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시다시피 지식재산에는 BTS 이런 분들의 이제 콘텐츠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쪽은 이제 당연히 흑자겠지만, 프로그램도 우리나라 산하기 때문에 이것도 지식재산의 하나고 그건 흑자지만, 산업재산은 특허, 상표, 디자인 쪽은 굉장히 우리가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열악한 상태라는 것을 이제 문제는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우치지 않으면 뭐 실천이 없지 않습니까? 예, 아는 것이 앞으로 벌고 뒤로 다 빠져나가는. 예, 그런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실을 타개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큰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제품뿐만 아니라 기술 안보 관련된 부분도 특허권이 없으면 그거는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히.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결국 기술 안보 패권을 둘러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다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우리 지식재산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엄청난 얘기. 그렇죠. 지금은 이제 핵무기보다 강하게 지식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국제정치, 제가 전공을 했지만 국제정치가 이제 핵무기나 뭐 총 가지고 또는 탱크 가지고 싸우지는 않거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처럼 공습했을 때도 이제 기술적인 이제 해킹부터 해가지고 기술적인 접근들을 했던 거고, 안보에 치명적인 이제 결함이 지식재산이 갖춰지지 않으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도 바로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우선 정치인들 그리고 정부가 이걸 자각해야 된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2년 전부터 난리가 났는데, 일본은 참고로 삼성과 비슷한 30%. 물론 일본은 이제 한 10년 전에는 50% 가까이 굉장히 높았는데 떨어진 거죠. 그건 왜 떨어졌겠습니까? 당연히 기업도 기업이겠지만 정치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치가들이 제대로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국가의 제도와 이제 이걸 만들어내서 미래에 우리 먹거리 성장을 통한 우리 경제적인 먹거리를 갖추지 않으면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이 책을 쓰입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정말 몰랐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네요. 근데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제가 다른 분을 모시고 그러면서 이 자리에 우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정성창 위원님 와 계십니까? 예. 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충남대 박기문 교수님도 이 전공이시다는데 지금 다 끝나갈 시간에 이렇게 두 분 더 모시고 어쩌자는 얘기냐라고 걱정하시는 분 혹시 계시다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질문 하나 정도 하고 끝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정 위원님 어떻게 우리 알게 됐고 이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시고 방금 얘기한 이 지식재산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건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찬원 대표님 만나 뵙게 되거든요. 제가 2015년부터 18년까지 주일 대사관에서 제가 이제 특허관으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일본의 이제 경제계 인사들하고 지체사는 주제로 이제 심포지움을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김 이사님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보통 이제 그런 행사에는 기업이나 변리사님 오시는데 김 이사님 오셔가지고 또 오셔가지고도 굉장히 유심히 이렇게 듣고 메모하는 걸 보고 참 신기하다. 대체 뭘 하시려고 저러는가. 근데 그게 이제 인연이 돼서 이제 기국에서도 계속 이제 만나 뵙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찬희 사장님이 경제와 지체산이 답이다.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2019년도에 미국에서 특허를 가지고 담보로 잡은 건수가 40만 건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런데 이게 40만 건이 특허를 담보로 잡고 한 거니까 이게 기업으로 따지면 수십만 개의 기업이 특허를 가지고 은행에 맡기고 돈을 받고 사업을 일으켰다. 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이 수치가요. 5년 전에는 20만 건이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특허를 가지고 돈을 빌리고 사업을 하는 게 20만 건밖에 안 됐는데 불과 5년 사이에 그게 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경제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개를 잘해요. 그래서 김철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지체사 경제와 지체사의 답이다라는 그 말이 대덕 경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대덕이 잘 되고 유색이 잘 되는 여기에도 법과 제도로 만들어져야만이 잘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저 책이 나오게 돼서 굉장히 환영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아주 필요한 얘기만 딱 해주시네요. 우리 박기문 교수님 부담되시겠어요? 가이드라인을 딱 줬거든요. 처음에 우리 김 대표 칭찬해주고 그다음에 그 지식재산에 대해서 아주 쉽게 짤막하게 쉽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학의 지식재산공학학과의 지식하고 있는 박기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김찬희 대표님과는 원래는 제가 혼자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말이 뭐냐면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이 민간위원 활동을 하셨을 때부터 익히 듣고 있다가 최근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성구가 R&D 분야 확대한 투자와 또 지역 자체가 대립투자를 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구가 없는 게 뭐냐면 지식재산 조례가 없습니다. 그 조례 활동을 하시면서 같이 조례를 만들자라고 작년에 발의를 하시는 중추진 역할을 하신 것에 푹 빠져가지고 알게 됐고요. 지금 대학에서 제가 거기 학생들하고 학부학생들하고 우리 대학생들 지금 연구와 교육을 같이 하고 있는데 쉽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식재산 지향 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작게는 70%, 좀 낮게는 30%인데요. 결국에는 일자리 창출한다는 개념이 뭐냐 하면 IP, 우리가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뭐 창출도 있을 것이고 보호도 있을 것이고 환원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현재 BTS나 이런 BTS나 매망 이런 것들을 저작권이라고 하거든요. 이 저작권을 통해서 막대한 경제적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미국 중심의 IT 체계에서 지금 한국에서도 AI나 메타버스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뭐냐면 특허, 실용시장, 상표, 디자인 등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재산 용어는 어렵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용어를 살펴보면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은 이렇게 들어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김찬 대표님 항상 만나면서 지식재산 가치를 갖고 있다. 그 처음부터 시작해서 좀 읽어봤을 때 세상에 이런 분도 계시구나 생각을 가지면서 누군가는 이 IP 교육, 지식재산 교육에 대해서 힘쓰시는 분이 계시는 거에 대해서 되게 존경스럽고요. 앞으로 승승장구하셔가지고 꼭 좋은 일을 하시기를 이 자리에 빌어서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조언이요? 이 나라 발전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기 우리가 용어 중에 마법 매직이 있는데 저는 지식재산의 매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찬훈 대표님이 하나의 매직에 대해서 경제를 살리는 우리 대표님 되셨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대기업 우선 연구동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 분만 섭외하실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 들어보시니까 더 확실히 좀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김찬훈 저자께서 이 책에 담은 그럼 우리가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게 필요하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선 지금 우리 정석장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이 금융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식재산 금융이 한 7조 내지 8조 정도 되는데 2030년까지 30조로 올리자면 또다시 일본한테 훨씬 더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게 가장 큰 과제고요. 두 번째는 인력이 너무 없습니다. 우리 테크노밸리에 기업하는 이제 쪽에서도 지식재산 관련된 인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큰 대기업이나 외국기업들이 지식재산을 침해하거나 빼앗아가거나 이러면 손쓸 방법이 너무 없습니다. 미리 손써야 되는데 나중에 소송을 하게 되면 부담이 굉장히 크고 피해가 너무 커지니까 그래서 지식재산 문제도 매년 10,000명씩 10년간 10만 명을 양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지금 지식재산 분야가 아시는 분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특허청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작권 이야기 하셨듯이 문체부에서도 13개 부처에서 지식재산권을 관장을 하고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그걸 통합적으로 이제 운영하는 게 이제 전체적인 추세입니다. 그게 효율적이고 그래서 그걸 가능케 할 수 있는 지식재산청을 만드는 것이 이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지식재산의 인식이 강화돼야지 그리고 정치인도 깨달을 거고 나라도 정부도 깨달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강화시키는 이제 방법은 제가 이제 지식재산 도서관을 만들고 있지만 그 이외의 방법 중에 가장 효율적인 것은 정말 우리 정치인들이 열심히 하잖아요. 항상 때만 되면은 그리고 때만 되면은 심판받지 않으려고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그 정치인들이 소속되는 정당에 지식재산위원회를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상대하고 기업들을 지원하고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교육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진행하면 정말 인식이 급속도로 빨리 확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도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터무니없는 이제 그 무형자산에 대한 저조한 상태 있는 것들 조금씩 극복해서 미래의 국가 경제를 지식재산으로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봅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뭔가를 하긴 해야 되겠네요.
8시 10분에 칼같이 끝내라고 했거든요. 지금 10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일도 어떻게 오늘 대설주의로 그래서 돌아가실 생각해서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여기 와주신 분들 감사 인사 표해서 마무리 말씀 주시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근데 우리가 애초부터 제 성격도 그렇고 이 내빈 소개와 축사를 이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로 바쁘신 분들도 많고 소중한 일도 많으신 분들이 직접 와주셨는데 소개를 못해드리는 게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이렇게 콘서트가 제대로 성황리에 끝낼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참석해서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축사 앞에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오신 분들이 다 주인공들이시고 그러실 때 앞에 특별히 축사 나가서 하시는 것보다 오늘 아주 저 진행만 빼고는 오늘 아주 완벽한 진행이었지 않나 싶고요. 두 분 오늘 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와주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